이번 시간에는 우리 머리글 바닥글에 날짜와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에다가 현재 날짜 시간이 됐든 인쇄 페이지 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현재 날짜 시간이나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에는 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이 됐든 페이지 바닥글이 됐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날짜 시간, 페이지 수 이런 걸 표시합니다. 이걸 이제 표시할 때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날짜 시간,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도 있고요. 로고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삽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콘을 직접 우리가 사용해서 그렇게 삽입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 됐든 바닥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해요.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날짜 시간이 됐든 페이지 번호가 됐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런 아이콘을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릿글 바닥글에다가 이제 직기 정보를 표시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라는 걸 사용해요. 이 텍스트 상자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날짜를 구해 주세요.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당 함수를 사용해서 요약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머릿글 바닥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룹 머릿글 바닥글이 있잖아요. 이 그룹 머릿글 바닥글에다가 내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이제 해당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그룹별로 그렇게 직계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고서 머릿글 바닥글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함수를 내가 입력하게 되면 보고서의 맨 앞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이제 직계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계 정보를 표시하는 거는 구름 머리글 바닥글하고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왔는데 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우리가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런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 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직계 정보를 표시할 때는 구름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만 가능한 거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됐든 날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삽입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계 정보 표시할 때 사용하는 그 사용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날짜, 시간과 관계된 함수가 있고요. SQL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함수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이다 그러면 now가 됐든 데이트가 됐든 타임이 됐든 요 세 가지는 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now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날짜하고 시간 둘 다 표시해 주는 거고요. 데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날짜만 표시해 주는 거. 타임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표시해 주는 함수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SQL 함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평균 구해라, 썸 합계 구해라, 카운트 개수 구해라, 맥스 최대값 구해라, 민 최소값 구해라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함수가 우리 SQL 함수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avg도 있고 dsum도 있고 dcount도 있고 dmin, dmax 그리고 dlookup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도메인 함수는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그랬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에서 이제 찾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써주고요. 그 다음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d-average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평균 구할 거고 dsum이다 그러면 합계를 구할 거고 dcount 개수 구할 거고요. dmin이다 그러면 최소값 구할 거고 dmax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줄 거고요. dlookup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도메인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인수를 표시해라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도메인 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함수들은 우리 보고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폼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폼에서 보고서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요. 여기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구름 머리글에 쓰냐 아니면 보고서 머리글에 쓰냐 페이지 머리글에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정보들이 다르겠죠.
그룹 머리글에다가 그룹 바닥글에다가 쓰게 되면 이제 그룹별로 전부 다 보여줄 거고, 보고서에다가 쓰게 되면 보고서 맨 첫 번째 페이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 거기다 이제 표시해 줄 거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우리가 쓰냐에 따라서 그런 합계, 집계 정보가 그렇게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형식이랑 뭘 구해주는 함수인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누적 합계다 그러면 합계를 구해주는데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여주는 그런 합계를 보고 우리가 누적 합계라고 하죠. 얘는 이제 우리 보고서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해서 보고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해서 보고서 전체를 대해서 누적 합계를 구하든 아니면 우리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구하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텍스트 상자 컨트롤 속성 창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합계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라는 그런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속성 창을 봤을 때 데이터라는 탭 있죠. 이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누적 합계라고 여기 있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니오가 됐든 그룹이 됐든 모두가 됐든 세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오로 돼 있으면 누적 합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원래 데이터 그냥 표시하겠다는 거고, 그룹이라는 걸 설정하거나 모두라는 걸 설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누적 합계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계산해서 보여준다 그거고, 그 다음에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그룹에 관계없이 이제 보고서의 끝까지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런 누적 합계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해서 내가 만약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련 번호를 내가 붙이고 싶다.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붙이든 아니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붙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는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는 1이라는 걸 어디다 입력하냐?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속성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뜰 거 아니에요. 거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컨트롤 원본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액이 아니라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숫자 1을 내가 쓰게 되면 일련 번호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누적 합계 속성을 우리가 그룹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가 모두라는 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그런 순번이 구해져요. 해서 요거 는 1이라고 쓰고 나서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했냐 모두로 했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일련 번호 형태로 순번이 구해지는 거니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해서 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누적 합계는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만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설정한 거 좀 직접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일련 번호라고 제가 필드를 하나 삽입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는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누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이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인데 이제 얘는 누적시켜서 보겠다라고 해서 필드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내가 그룹으로 설정했을 때 그룹별로 1, 2, 3, 4, 5, 6 하고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가고 이 금액에 대한 누적도 그룹별로 가는 거예요. 그룹별로 가는 게 요게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모두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하고 쭉 번호가 이어지고 이 누적 합계도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룹과 관계없이 번호를 매기거나 그룹과 관계없이 금액을 누적시킬 때는 지금처럼 모두라는 걸 선택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합계 표시하는 게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그룹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두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련 번호처럼 이렇게 번호를 매길 때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이라고 쓰고 그룹을 설정하거나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숫자가 일련 번호 형태로 나오더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